2026년 봄 삼성 일렉트로닉스가 안에서는 믿기 어려운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노조가 라인을 멈추겠다는 경고와 함께 사상 최대 규모의 파업 카드를 꺼내들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멀쩡히 돌아가던 반도체 공장을 직접 뜯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시점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단 18일 파업만으로 최대 30조 원 손실 가능성에 직면한 순간, 회사는 노조를 달래는 대신 미래 기술에 모든 것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사람들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미쳤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모두가 깨닫기 시작했죠. 지금 삼성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임금 협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은 AI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전쟁이었고, 동시에 인간 노동의 미래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질문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다음 시대에도 정말 사람이 필요할까? 삼성전자 노조가 내민 요구안은 단순한 임금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영업이익의 15%, 시장 추산으로 무려 45조 원 규모. 숫자만 놓고 보면 이미 상식을 넘어선 수준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그 타이밍이었습니다. 회사는 AI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미국 공장 투자, 차세대 광도체 개발, 미래 생산 라인 구축에 수십조 원을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노조는 회사의 미래 자금줄을 정면으로 겨누기 시작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한 가지 오래된 우화를 떠올렸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 말입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하나씩 나오는 황금알에 만족했던 농부가 어느 순간 욕심에 눈이 멀어 거위의 배를 갈라버렸고, 결국 손에 남은 건 황금이 아니라 차갑게 식어가는 거위의 시체뿐이었다는 이야기. 지금 삼성 내부에서 벌어지는 풍경이 정확히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싸움이 단순히 회장과 노조의 충돌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회사가 흔들리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신규 채용이고 미래 투자이며 결국 다음 세대 청년들의 자리입니다. 실제로 온라인에서는 저 정도면 차라리 사람 대신 로봇 쓰겠다는 반응까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노동자의 권리를 상징하던 노조가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 노동 자체의 정당성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냉혹한 시선이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삼성 경영진의 계산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과 공존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 없이도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처음부터 노조를 적대시했던 것은 아닙니다. 회사 역시 한때는 함께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삼성은 임금 체계를 조정하고 성과급 규모를 확대하며 이전보다 훨씬 유연한 태도를 보여왔죠. 경영진 내부에서도 좋은 대우를 하면 결국 회사와 직원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기대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한 번의 양보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요구의 시작이 되어 돌아왔죠. 회사가 손을 내밀수록 노조는 더 강한 압박 카드를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업황이 흔들리고 글로벌 경쟁이 극도로 치열해진 시점에 맞춰 대규모 파업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삼성 내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경영진은 그 순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끝없는 청구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폭발의 시작이었습니다. 회사를 함께 키워야 할 내부 조직이 오히려 회사의 가장 약한 순간을 겨냥하기 시작하자 삼성은 더 이상 사람과의 공존을 미래 전략으로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권리투쟁이었을지 몰라도 경영진의 눈에는 언젠가 또 터질 리스크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그때부터 삼성의 시선은 노동자가 아니라 AI와 자동화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과 타협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인간 없이도 멈추지 않는 시스템. 삼성의 미래 전략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사실 회장도 노조도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로 무너지고 있는 건 아직 회사에 들어오지도 못한 다음 세대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삼성 일렉트로닉스라는 이름은 단순한 대기업이 아닙니다. 수많은 청년들에게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사다리처럼 여겨지는 곳이죠. 매년 취업 시즌이 되면 대학 도서관은 삼성 GSAT 교재로 가득 차고 새벽 토익 학원에는 삼성 입사를 꿈꾸는 청년들이 줄을 섭니다. 부모 세대에게도 삼성 합격은 집안 전체의 미래가 바뀌는 사건처럼 받아들여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문이 조금씩 닫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신규 채용은 더 이상 단순한 미래 투자가 아니게 된 겁니다. 사람을 더 뽑는 순간 언젠가 또 반복될 파업과 인건비 리스크까지 함께 떠안아야 한다는 계산이 생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업계 안팎에서는 차라리 자동화를 늘리는 게 낫다는 말이 점점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청년 채용 공고이고 인턴십 자리이며 신입 엔지니어들이 앉아야 할 책상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한국 사회의 분위기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대기업과 싸우는 노조를 응원하던 여론이 많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저러다 회사까지 무너지겠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노조가 지키려 했던 노동의 가치마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의 대가는 지금 취업시장 앞에 선 20대 청년들이 가장 먼저 치르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장면은 역사 속에서 처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1980년대 강경노조와 정부의 정면 충돌 끝에 수많은 탄광이 폐쇄됐고 노동자들이 지키려 했던 일자리 자체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일본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 가전업계 노사 갈등이 심화되자 기업들은 생산 거점을 동남아로 이동시키기 시작했고 그 결과 한때 세계를 지배하던 일본 제조업은 조금씩 힘을 잃어갔습니다. 중요한 건 자본은 감정적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정면 충돌 대신 더 싼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사람을 기계로 바꾸거나 아예 새로운 기술을 꺼내들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에서 벌어지는 일 역시 그 오래된 역사와 너무나 닮아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샘숭 일렉트로닉스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조와 더 오래 협상하는 대신 아예 사람 없이 돌아가는 공장을 미래 목표로 설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에이전틱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AI를 단순한 챗봇 정도로 생각하지만 지금 산업 현장에서 개발되고 있는 에이전틱 AI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명령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생산 라인에서 이상이 발생하면 스스로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 공정을 어떻게 조정할지 판단하며 필요하면 전체 작업 순서까지 다시 배치합니다. 인간 관리자 없이 공장이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결합되면 이야기는 더 무서워집니다. 이미 미국과 중국의 공장들에서는 사람처럼 두 발로 걷고 두 손으로 부품을 조립하는 로봇들이 실제 생산 라인 테스트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파업도 하지 않고 임금 협상도 없으며 야간 수당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번 충전하면 몇 시간이고 쉬지 않고 움직이며 감정도 없습니다. 삼성 입장에서 이런 존재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리스크가 없는 노동력에 가까운 겁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처럼 먼지 하나조차 치명적인 클린룸 환경에서는 인간보다 로봇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삼성 내부에서 벌어지는 변화는 단순한 자동화가 아닙니다. 인간 노동 자체를 시스템 밖으로 밀어내기 시작한 산업혁명의 초기 단계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 변화의 속도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의 공장에서는 인간 대신 로봇이 출근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반도체 공정만큼은 결국 인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반도체 클린룸이야말로 로봇에게 가장 완벽한 환경이라는 분석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은 사람에게 너무 민감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 한 올, 보이지 않는 먼지 입자 하나만 들어가도 수천억 원 규모의 웨이퍼가 통째로 불량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두꺼운 방진복을 입고 몇 단계의 에어샤워를 거친 뒤에야 겨우 내부로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아무리 완벽하게 보호 장비를 착용해도 인간은 결국 오염원입니다. 숨을 쉬고 땀을 흘리고 미세한 피부 입자를 계속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반면 로봇은 다릅니다. 호흡도 없고 체온 변화도 없으며 피로 때문에 실수하지도 않습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이 정밀 센서와 AI까지 결합하게 되면 인간보다 더 일정한 품질로 반복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 인간은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점점 관리해야 하는 변수로 바뀌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2030년 이후의 첨단 반도체 공장이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보다 로봇이 더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는 공간. 어쩌면 지금 벌어지는 노사 갈등은 단순한 임금 문제를 넘어 인간 노동이 산업 중심에서 밀려나는 거대한 전환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리제이영 회장은 완전히 다른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노조가 머리띠를 두르고 평택 캠퍼스 앞에서 구호를 외치던 순간 공장 안에서는 수십 년 동안 삼성 반도체를 지탱해온 구리 배선 라인이 조용히 해체되기 시작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멀쩡히 돌아가는 생산 라인을 왜 스스로 부수는 거지? 하지만 그 장면은 단순한 설비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AI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과거를 스스로 끝내는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지금 AI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열과 전력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신 GPU들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기존 구리 배선에서는 엄청난 저항과 발열이 발생하고 기업들은 그 열을 식히기 위해 천문학적인 전기료를 쓰고 있죠. 그래서 삼성은 더 이상 전자로 데이터를 보내는 시대가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등장한 것이 바로 실리콘 포토닉스였습니다. 전기 대신 빛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차세대 기술입니다. 빛은 저항이 거의 없고 발열도 훨씬 적으며 속도는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빠릅니다. 쉽게 말해 지금의 반도체 고속도로를 완전히 새로 깔아버리는 수준의 변화인 셈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차세대 AI 인프라 핵심 기술로 광반도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이 흐름을 먼저 장악하게 된다면 단순한 메모리 기업을 넘어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 올라설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결국 이재용 회장이 뜯어낸 것은 단순한 구리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거 삼성 자체를 걷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전환의 속도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된 진짜 이유는 공장 안이 아니라 공장 밖에 있었습니다. 지금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생존 전쟁에 가까운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TSMC와 인텔의 움직임은 삼성 입장에서 사실상 포위망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TSMC는 이미 AI 반도체 생산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장악하고 있고 엔비디아, 애플, 쿼컴 같은 핵심 고객들도 점점 더 TSMC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등해 업은 인텔까지 첨단 패키징과 파운드리 시장 재진입을 선언하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죠. 특히 업계에서는 TSMC와 인텔이 미국 내 생산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연합이 현실화된다면 삼성은 아시아와 미국 양쪽에서 동시에 압박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삼성 경영진이 느끼는 공포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5년 뒤 시장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 말입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은 노조와의 갈등조차 뒤로 미룬 채 미래 기술 전환에 올인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삼성은 단순히 돈을 버는 기업이 아니라 한국 반도체 산업의 마지막 보루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는 감정이나 명분보다 속도와 기술이 훨씬 더 냉혹한 힘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삼성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장면은 단순히 한 기업의 노사 갈등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AI 시대가 한국 사회 전체에 보내는 거대한 경고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열심히 일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믿음을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AI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로봇은 인간보다 더 정확하게 움직이며 기업들은 점점 사람을 얼마나 더 고용할까가 아니라 사람 없이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속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의 공장과 사무실에서는 인간의 자리를 대신할 시스템들이 조용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10년 뒤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풍경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과거의 방식으로 버티려 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AI와 함께 움직이며 새로운 시스템을 소화하게 되겠죠. 결국 앞으로의 시대는 단순히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보다 누가 시스템을 이해하고 통제하느냐가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남은 질문은 단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AI에게 대체될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AI 시대의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리고 그 답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결정될지도 모릅니다. 이번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단순히 노조가 옳다, 회사가 옳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짜 핵심은 시대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노동력이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AI와 자동화가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지금 기업들은 더 이상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구조를 유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이라는 변수를 줄이고 시스템과 기술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저는 앞으로 한국 사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냉혹한 경쟁 시대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반복 노동이나 단순 관리 업무는 예상보다 빠르게 AI와 로봇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반면 살아남는 사람들은 단순히 오래 일한 사람이 아니라 AI를 활용하고 새로운 기술 흐름을 이해하며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정적인 직장만 바라보는 시대가 아니라 스스로 계속 배우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사회이자 가장 빠르게 AI 전환이 진행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한국의 공장, 사무실, 심지어 대기업 조직 문화까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미래는 변화를 거부한 사람보다 두려워도 먼저 배우고 움직인 사람의 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